스매시파이 백훈정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네. 그래도 지난주였나요? 그죠? 지난주에 나오셨었죠. 지지난주였던 것 같습니다. 지난주입니까? 네. 지지난주에 나오셨는데 오늘 이렇게 급하게 외신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제 비트코인에 대한 어떤 판세 분석을 저한테 좀 맡기시려고 하는 게 아닌가. 맞습니다. 너무나도 불리한 판세에 있다 보니까 네. 뭔가 좀 뒤집기가 있나 이런 거를 바라시는 게 아닌가 싶거든요. 항상 이제 맞아요. 비트코인에 있어서는 상당히 긍정적인 마인드로 많이 얘기해 주셨고 또 그 얘기가 또 많이 맞았었기 때문에 저희가 또 이제 못 보고 있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는지 맞습니다. 저희가 이제 들어보고자 내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네. 일단은 뭐 비트코인 가격 지금 64,000 정도 있는데 가격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스트래티지가 비트코인 매수의 주요한 축 중에 하나였잖아요. 그리고 특히 올해 들어서 이 스트래티지가 매수하는 데 쓰는 돈이 대부분 STRC라고 하는 우선주를 팔아가지고 그 매각 대금으로 이제 많이 썼는데 네. 요 엔진에 좀 문제가 생긴 것 같다라고 하는 얘기를 저희가 이제 지난주 후반부부터 쭉 전해드렸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맞아요. 지난주에 아주 잘 설명해 주셨더라고요. 네. 이제 금융공학적으로 이게 어떻게 그래서 구조가 짜여져 있는지는 이 방송에서 너무나도 잘 다뤄주셔가지고 네. 거기다가 뭐 보탤 말은 없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 이렇게 딱 가져오자면 지금 그 엠랩이라고 하는 이제 스트래티지가 자사의 엔터프라이즈 밸류 그것과 이제 비트코인 순자산 가치를 비교를 해서 1.22가 지금 손익분기점이라고 하는 거 네. 그거 박상희 편집자님이 잘 설명해 주셨는데 그 1.22 그러니까 지금 밑에서 현재 미치거든요. 네. 그 상태에서 MSTR 신주를 발행하거나 장내 신주 발행을 하거나 기타 등등 이제 그동안 해왔던 어떤 주식 발행을 통한 자금 조달을 하면은 이게 이제 결국 그 다일루티브라고 하죠. 주식 가치가 희석되는 것으로 가버리니까 이 회사가 BPS를 늘리려고 하는 그 목적에 부합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비트코인 per share 주당 비트코인 가치를 올리는 것이 이 회사의 이제 지상 과제 KPI인데 네. 이게 오히려 낮아지는 효과로 가버린다는 거죠. 이제 이것이 우리나라에서 전반적으로 이 지금 STRC 사태를 평가하는 방법입니다. 굉장히 이제 계산적이고 네. 금융공학적이죠. 근데 여기서 이제 빠져 있는 게 뭐냐? 바로 이제 미학이 빠져 있습니다. 미학. 어려운 단어. 네. 아름다울 미. 저는 이제 진선미 중에 미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갑자기 무슨 소리냐 이게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네. 이제 대한민국은 대표적으로 진이 가장 우선시되는 나라입니다. 이게 진짜냐 가짜냐. STRC를 네. 바라볼 때도 마찬가지죠. 스트래티지 MSTR을 바라볼 때도 이게 옳으냐 그르냐 이거를 따져요. 그리고 이제 계산을 합니다. 공학적으로 말이 돼 안 돼, 계산적으로 말이 돼 안 돼. 이 회사는 그래서 망하는 수순으로 가는 거 아니야? 이렇게 계산적으로 답을 잘 내지만 그게 약간 대한민국의 한계예요. 우리나라 교육 시스템과 뭐 어떤 전반적인 사회 분위기의 약간 한계인데 이 미국은 옳고 그름을 따지기보다 아름다우냐 못생겼냐를 따지는 게 좀 있습니다. 미국에서 오신 우리 변호사님이 좀 공감을 하시려나 모르겠네요. 저는 아직도 한국에 뿌리가 있나 봐요. 옳고 그름 따지는 게 너무 좋아요. 네. 그렇죠. 예. 옳고 그름을 따진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제 지금 작금에 우리가 주식시장을 바라볼 때도 이게 옳으냐 그르냐보다는 얼마나 예쁘냐를 따지고 그것이 주가로 그냥 그대로 대변되는 것도 사실이기도 하거든요. 과거처럼 우리가 뭔가 밸류에이션이라는 하는 거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미래 가치를 현재 가치로 땡겨오는 거 그거 자체가 어떤 예술의 영역이죠, 말하자면. 근데 스트래티지도 저는 그렇게 보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 STRC 일단 말씀을 드리면 STRC가 100달러의 액면가, 100달러의 고정을 일단 시키는 메커니즘이죠. 그렇죠. 배당률을 높이고 낮추면서 액면가의 가격을 고정시키는 메커니즘이지 않습니까? 네. 근데 최근에 이 현재 89달러죠. 네. 근데 한때 장중 82달러까지 떨어진 거는 이 상품이 가지고 있는 구조적인 특성 때문에 이 레버리지가 많이 낄 수밖에 없는 특성이 있어요. 일단 100달러에 고정되면서 배당이 11.5%가 나오는 이 엄청난 아름답죠.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딱 이거를 투자하고 싶은데 그냥 내 현금만 투자하기는 좀 싫고 레버리지 잔뜩 껴서 투자하고 싶은 무언가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레버리지가 엄청 들어와 있었고 이게 이제 약간의 가격이 딥패그가 발생하니까 갑자기 매도세가 많이 나온 기본적인 원인이에요. 네. 그래서 매도가 많이 나왔다. 그래서 매도가 많이 나온 겁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그래서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주가가 89불에 내려와 있으니까 다른 투자자들은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할 겁니다. 주가가 89불이니까 100달러로 회귀하면은 앉아서 12달러 벌 수 있는 기회다.
네. 11달러인가요? 생각하겠죠. 네네. 그러니까 지금 저가 매수로 장기 자금이 들어올 수 있는 또 요인이 생긴 거고 게다가 배당률을 아마 다음에 6월 30일에 그 주주총회에서 아마 인상을 할 겁니다. 그래서 12%가 예상이 되고 13%도 예상이 되는데 배당률을 올리면 당연히 지금 현재 차익 거래만으로도 11달러를 벌 수 있는데 높은 고배당까지 더 받을 수 있으니까 실질 예상 기대 소득이 수익이 2, 3% 단기적으로 이렇게 날 수도 있는 그런 효과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스트래티지가 발행한 STRC 연구선주는 그 자체가 가지고 있는 메커니즘이 가격이 떨어질 때는 다시 들어올 동인을 만들어주고 가격이 너무 높아지면은 사람들이 이제는 고평가 논에 터서 빠져나가는 동인을 만들어주는 그런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는 거지 이거 자체가 어떤 뭐 구조적인 결함이 있거나 지금 뭐 가격이 떨어지는 게 그래서 잘못됐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그래서 시장은 지금 레버리지를 잔뜩 껴놓고 이걸 투자를 하고 있다가 많이 빠져나간 상태고 아마 이제 장이 오늘 밤이나 이제 열리면은 아마 또 이제 대기 자금이 많이 들어와가지고 가격이 100달러로 회귀할 수 있을 거다라고 보고요. 여기에서 또 스트래티지가 가만히 있지 않겠죠. 스트래티지는 당연히 이 연구선주가 망하면은 그 MSTR의 영구적인 비트코인 축적 메커니즘이 큰 피해를 받는다는 걸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MSTR 신주 발행을 ATM으로 발행을 해서 자금 조달을 한 다음에 비트코인을 또 매수하려고 할 겁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엠네브가 1.2 밑으로 지금 내려와 있어요. 그렇죠. 1.12, 1.13 이런데 그러면은 이제 손해를 보면서 그 BPS가 희석되면서 그걸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지 못할 거다라는 시각이 시장이 있고 그게 이제 결국 비트코인을 파는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사실 그러니까 그 문제를 말을 바꾸면 되는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한 이제 2분기 전부터 사실 BPS라고 해서 그 비율이 되게 중요하다. 주당 비트코인 보유량이 우리한테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다라고 얘기를 해왔던 거지. 이거를 또 뒤집으면 또 상황이 그렇게 됐어. 약간 이렇게 얘기하면 되거든요. 모양은 좀 떨어지긴 하지만. 그렇죠. 네. 네. 비트코인 파는 거는 이 회사가 마이클 세일러 의장과 그다음에 퐁러 CEO가 여러 번 얘기를 해왔어요. 올해 내내 얘기를 해왔고 팔 수 있다. 결국 BPS를 늘리는 선에서는 비트코인을 파는 것도 정당화되고 어크레이티브라고 하거든요. BPS를 늘리는 선에서 도움이 된다면 비트코인을 파는 것도 도움이 되고 그렇지 않을 때는 이 주식을 파는 것도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32개 팔았잖아요. 네. 그 32개 팔았다고 이렇게까지 과대 해석을 할 필요는 없다라는 게 일단 기본적인 이제 생각입니다. 그 32개 MSTR의 32개 매도가 나온 날 ASST라는 티커를 가지고 있는 스트랩 에셋 매니지먼트라는 다른 트레저리 회사는 또 32개를 매수했어요. 동일한 개수를 매수를 했습니다. 약간의 마케팅이네요. 재밌죠, 그죠? 네. 그리고 뭐 지금 뉴스 검색해 보시면 다 나옵니다. BSTR이라고 하는 또 다른 트레저리 컴퍼니는 한 20억 달러 규모의 3만여 개가 넘는 비트코인으로 이제 스펙 상장을 앞두고 있고요. 상장하자마자 5만 개까지 비트코인을 늘리겠다라는 계획을 가지고 이제 상장을 해요. 그러니까 2만여 개의 매수 수요가 있는 거고, 그다음에 캐피털 B라고 합니다. 프랑스 상장사인데요. 여기도 얼마 전에 그 주주총회에서 1,500억 달러어치 비트코인 매수 금융 그 패키지 승인을 받았습니다. 의회 주주총회에. 그래서 1,500억 달러짜리 파이낸싱을 해서 비트코인을 살 수 있게 됐고, 자 이런 식으로 지금 그리고 카돈 캐피털이라고 그랜트 카돈이라는 유명한 부동산 투자자가 운영하는 그 비트코인 트레저리 회사가 또 있는데 여기도 232개 비트코인 매수했다는 뉴스 그저께 나왔고, 그러니까 스트래티지가 32개 이상 팔 수 있어요. 근데 320개를 팔든 3,200개를 팔든 앞으로 조금씩 팔 텐데 그 파는 것을 그냥 시장이 그대로 때려 맞을 거라고 생각하면 또 안 되는 게, 다른 트레저리 회사들이 또 이렇게 비트코인을 매수하기 위해서 지금 대기를 엄청나게 해놓고 있고, 또 채굴자들도 이제 어느 정도 그 BPS가 손익분기가 안 맞는 채굴자들은 다 떨어져 나갔고, 지금 이제 그 전기세나 이런 비용 면에서 굉장히 우월한 채굴자들은 또 비트코인 사는 것도 같이 하고 있거든요. 대표적으로 ABTC, 아메리칸 비트코인이라는 이제 에릭 트럼프가 운영하는 회사. 이 회사는 또 비트코인 채굴도 하고 마찬가지로 그런 ATM 플레이를 통해서 비트코인을 또 사기도 하거든요. 4,000개인가 얼마 전에 샀죠. 이런 플레이들을 하는 트레저리 기업들이 또 즐비하기 때문에 사실 스트래티지의 매도 그 자체가 너무 과대평가된 게 있다. 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대표님, 근데 더 깊이 들어가기 전에 그냥 궁금한 게 있는데, 사실은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지금 들어가도 11달러 먹고 들어가는 건데, 그래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사람들이 할 것 같다 하셨는데,
그런데 제가 그냥 체감상 느끼기에는 생각보다 적극적이지 않은 느낌인 거예요. 사실 82달러 때 더 적극적으로 들어갔으면 거의 20달러 먹는 거잖아요. 또 그런데 생각보다 거기서 80 지금 몇이죠? 89까지 올리는 것도 조금 시간이 걸렸고 그리고 앞으로 또 90달러를 깨야 되고 그다음에 100달러인데 이게 좀 더디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거는 왜 그러는 걸까요? 이제 수급적인 요인이 있고요. 첫 번째로는 아무래도 지금 비트코인 현물 ETF에서 자금 빠져나가는 걸 보면은 이 크립토에 대한 투심이 엄청나게 죽어 있는 건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STRC, MSTR 다 이제 크립토 관련주고 거의 코인베이스 주식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투심이 이제 회복되기가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수급적인 측면에서 비트코인 네. 현물 ETF에 이렇게 유출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아무리 이제 그냥 앉아서 11달러 벌 수 있는 기회가 있더라도 쉽게 들어오지는 못한다. 게다가 이제 더 고수익이 나는 찬스들이 있다는 거잖아요. 현물 ETF를 이렇게 많은 투자자들이 팔고 나가는 거는 아마 고점에서 물린 투자자들도 많을 텐데 손절매를 하고도 나가는 이유는 그만큼 AI 주식 그다음에 대형 IPO 이런 데서 먹을 수 있는 기대 수익이 더 크기 때문에 손절매를 치고라도 나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STRC로 쉽게 자금이 들어오지 못하는 거고 또 이제 이 크립토 시장 자체의 내러티브도 있어요. 그러니까 테라 루나 사태를 다 기억하시거든요. 많은 크립토 그쵸. 투자자들이 네. 2022년에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약간 언뜻 보기에는 되게 비슷해 보여요. 뭔가 폰지 구조로 막 가격을 억지로 고정시키다가 딥패깅 나서 터지는 그런 모양새가 비슷해 보이니까 이게 혹시 그렇게 되는 거 아닌가 싶어서 조심스럽게 다시 회귀하는 그런 두 가지 요인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굉장히 다름에도 불구하고 비슷해 보이기 때문에 이제 그렇다는 말씀이신 거죠. 사실은 엄청 다르죠. 사실은 이제 STRC는 MSTR 그러니까 스트래티지라는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85만 개에 달하는 비트코인을 밸런스 쉿에다가 놓고 지금 그 금융공학 플레이를 하고 있는 것이고 테라루나는 그 UST라고 하는 스테이블 코인을 알고리즘으로 그냥 가격을 패깅해서 운영했단 말이에요. 네. 그 어떤 담보물이나 어떤 자금 원천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로지 이 테라루나 그러니까 땅과 달 중력에 의해서 서로 이렇게 끌어당긴다 이런 약간 내러티브로 알고리즘을 적용을 했었는데 그게 실패한 거고 스트래티지는 이제 85만 개라고 하는 거대한 비트코인 리저브가 있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그래서 지금 가격으로 계산을 해도 32년 동안 디비던드를 줄 수 있다는 거잖아요. 캐시 리저브도 아직 7개월어치가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캐시 리저브가 2년을 그동안 스트래티지가 마련을 해놓고 착착착착 쓰고 지금 여기까지 온 건데 7개월어치 남았다? 그러면은 시장에서 또 생각해 볼 만한 부분은 이제 비트코인 하락장도 결국 영원하진 않을 거예요. 항상 1년 하락, 3년 상승을 반복해 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번에도 1년 하락이 또 예상이 된다면 이제 올해 연말 정도에는 끝날 거란 말이죠. 그렇죠. 그러면은 그 7개월 캐시 리저브 다 쓰기 전에 하락장이 끝나고 비트코인이 상승할 수도 있겠네. 그러면은 다시 비트코인 팔면 다시 주식 팔면서 비트코인 사는 정상적인 루트로 회귀하면은 스트래티지는 사실 비트코인 이제 안 팔 수도 있어요. 또 거기다가 이제 스트래티지라는 회사는 레버리지가 굉장히 낮아요. 10% 정도로 알고 있는데 이제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치니까 그리고 연구 우선주도 주식이고 대출이 아니니까 부채가 아니니까 그래서 이 회사 자산 대비해서 지금 레버리지 레이쇼는 10%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은 지금 많은 상장사들이 나스닥 상장사들이 뭐 100%가 넘는 부채 비율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아마 MSTR ATM을 못 하더라도 그냥 일반적인 이 자금을 이제 신용시장에서 융통해서 당분간 필요한 디비던드를 메꿀 수도 있겠다라는 시각도 있습니다. 스트래티지가 이런 방향으로 나가게 된다면 또 비트코인을 팔 일은 없는 거니까 그러면은 오케이 7개월 버티자. 또 이런 이제 시각에 시장의 시각이 이렇게 바뀔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이제 쭉 말씀해주신 거를 종합해 보면 어쨌든 이제 약간 아름다움에 대해서 얘기하셨는데 제가 이해하기로는 보통 이제 우리 동양 철학에서 네. 판비자의 법가 하면 굉장히 빡빡할 것 같잖아요. 네. 거기에 세 가지 중요 요소가 있습니다. 아 뭔가요? 법이 당연히 들어가고요. 네. 술세가 들어가요. 술하고 새. 술은 정치고 네. 새는 의외지만 군주의 카리스마입니다. 그러니까 법가는 굉장히 좀 짜여져 있는 그런 걸 할 것 같지만 이 새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다라는 얘기를 또 하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어떤 스트래티지가 갖고 있는 시장 영향력, 뭐 카리스마 이런 느낌으로 저는 이해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고 말씀하시는 거 들으면서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궁금한 점이 쭉 종합을 해보면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게 11.5%를 주는 건데 만약에 내가 10배 레버리지를 땡겨서 STRC를 샀어요. 네. 그럼 1년에 2배를 이자로 받는 거거든요. 배당으로. 그렇죠.
그렇죠. 네. 근데 이렇게 하면 굉장히 안전하게 돈 벌 수 있겠는데 라고 생각했던 분들이 그러니까 이제 거꾸로 STRC가 10% 떨어질 거라는 생각을 못 했던 거죠. 그렇죠. 이거는 유지가 어떻게든 되겠지 네, 그래서 했는데. 실제로 가격 떨어지는 걸 보면 대략 한 89달러부터 82달러까지가 굉장히 금방 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급격하게 좀 떨어지면서 레버리지 네. 정산 뭐 약간 이런 느낌이었던 것 같고 제가 볼 때는 중요한 건 어쨌든 82에서 89까지 올랐잖아요. 네. 여기서 다시 내려가는 거는 좀 위험하다라는 생각이 조금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왜냐하면 어쨌든 지금 백훈종 대표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이렇게 종합해 보면 시간이 지나면 잘 될 것 같다라는 건데 그래도 지금 이제 일단 불안해하는 투자자분들이 좀 계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약간 그 기준을 이게 뭐 없지만 사실 저희가 뭐 내부 사정을 다 아는 것도 아니고 네. 그 대략 이런 정도가 나온다고 하면 그거는 좀 위험 신호일 수 있겠다. 이런 게 있으면 말씀을 좀 부탁드립니다. 비트코인을 계속해서 파는 소식이 나온다면 이건 이제 위험한 소식이긴 하죠. 이제 지금 32개의 비트코인을 매도한 이후로 그 다음 주는 1,500여 개, 네. 그 다음 주도 또 이제 1,000여 개 이렇게 매수를 계속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제 ATM 결국 이제 그 말씀드린 MNEV라고 하는 게 1.22 밑으로 내려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ATM이나 아니면 이제 전환산채 발행을 통해서 영구선주 발행을 통해서 계속해서 비트코인을 사고 있거든요. 이게 결국 주가 상승에 도움이 된다는 거를 그 마이클 세일러는 아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주들의 어떤 원성이라든지 아니면 시장의 이런 비난을 견디지 못하고 비트코인을 판다면 32개 이상으로 판다면은 그거는 또 시장이 굉장히 또 악재로 판단을 할 거기 때문에 아마 그 많은 분들이 불안해하시는 그런 사태가 발생할 수 있죠. STRC의 추가 디패깅 82불 밑으로 심지어 더 빠진다거나 이런 일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으리라는 거는 당연히 아닌데요. 저는 가능성이 낮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의 어떤 이 스트래티지와 그다음에 STRC를 향한 비난은 약간 이번 하락장에는 블레임할 대상이 없다라는 것이 굉장히 특색이거든요. 그래서 그 대상을 찾아가지고 마녀 사냥을 하는 느낌이 드는 정도예요. 이 마이클 세일러를 거의 단두대에 세워서 지금 처형을 하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얘만 이제 망하면은 비트코인 가격이 바닥을 다지고 올라갈 거라고 보는 시각이에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거는 정확히 마녀 사냥이고 제가 이제 작년 뭐 말이나 아니면 올해 초쯤에 많이 얘기했던 게 이번 비트코인 상승장의 상승폭 자체가 우리가 기대했던 것만큼 못 간 만큼 이번 하락장도 그렇게 큰 사태나 아니면 하락이 없을 수도 있다. 많이 내려가겠지만 그래도 과거 대비해서 덜 내려갔다가 하락장이 끝날 수도 있다라고 말씀 많이 드렸었는데 그렇게 될 수 있다고 저는 아직도 보고 있어요. 스트래티지가 꼭 무너져야 뭔가 큰 또 하락이 나와야 거기에서 바닥이 다져지고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이 정도 선에서 잘 마무리되고 하락장이 끝날 수도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 스트래티지를 너무 이제 언론과 일부 이제 극성 펀더멘탈리스트들이 이렇게 그룹 지어서 마녀 사냥을 하는 거 거기에서 우리가 조금 초연할 필요가 있어요. 그렇게까지 지금 심각한 상황은 아니다. 왜냐하면 결국 85만 개의 비트코인이 여전히 있고 이 회사는 진짜 이제 32개 팔았고 32개 0.00 몇 %인가요? 네. 게다가 앞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더 매도가 나오더라도 시장의 매수 수요는 다른 트레저리 기업들도 충분히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이제 완전히 그러니까 특색이 좀 매수 수요에 대한 특색이 좀 바뀐 거죠. 이제 개인 투자자들만 있는 게 아니라 기관과 트레저리 기업들이 여전히 같이 존재를 하고 있어서 이 스트래티지 원툴이라고 보는 시각은 저는 좀 우리가 너무 확대 해석을 하는 거고 마녀 사냥을 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악재는 비트코인 매도가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다는데 그럴 가능성은 좀 낮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네. 이제 저는 요 얘기도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어쨌든 지금 이제 말씀을 종합해 보면 스트래티지가 비트코인을 직접 하는 거가 또 다시 나온다라고 하면 그거는 이제 악재라고 봐도 된다. 근데 이제 그 가능성은 좀 낮은 것 같다라는 말씀을 해주셨고, 그리고 스트래티지가 지금 이제 매도를 하더라도 사실은 다른 DAT 기업들이 좀 우후죽순 등장을 하려고 하는 그런 이제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감안을 해야 된다. 요 이제 두 가지 얘기해 주셨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보면 6월 FOMC 이전까지는 사실 이제 연준이 주도하는 어떤 이제 글로벌 유동성의 향방이 약간 인하를 하는 쪽에 가까웠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6월 FOMC에서 이제 매파로 확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비트코인 가격도 좀 내려가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다른 기업이든 뭐든 간에
비트코인을 추가로 펀딩을 해서 사고 뭐 이런 것들 자체가 어쨌든 이게 좀 금융 긴축기에는 일어나기 좀 어려운 활동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어떤 배경이랑 맞물려서 조금 하락이 크게 나올 가능성에 대해서도 많이 고민들 하시는 것 같아요. 이 부분도 한번 해설을 부탁드립니다. 그렇죠. 이제 결국 이 빅테크들의 실적이 계속해서 좋을 거고 빅테크들의 실적이 좋으면은 그들의 캐펙스가 삼성전자, 하이닉스로 이어지고, 그러니까 증시 호황이 이 엄청난 자본 투자로 인해서 계속해서 이어질 거다라고 하는 믿음이 지금은 있어요. 근데 여기서 빨간불이 켜질 수 있는 거는 경기 둔화가 온다거나 금리 인상 시그널이 켜지면 이제 이것도 다 필요 없습니다. 반도체 기업들의 실적 향상, 엔비디아의 실적 향상 이런 것들이 다 무시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경기 둔화 시그널은 OECD 선행 지수 같은 거 보면은 하락하는 추세이긴 합니다. 네. 2022년 금리 이제 빅스텝 밟은 이후로 계속해서 하락하는 추세인데 S&P 500은 계속해서 고밸류로 계속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이 괴리가 엄청나게 벌어져 있어요. 이 괴리가 벌어질 때 보통 이제 하락장이 조만간 찾아오고는 했거든요. 과거 2000년 닷컴 버블 때도 그랬고, 네. 지금은 누가 뭐래도 K자형 경제지 않습니까? 이제 실물 경제는 인플레이션이나 여러 가지 뭐 그동안 쌓인 이런 경제의 어떤 여러 가지 악재 요소들로 인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환율도 높아지고 뭐 이런 것도 있고 주담대금리 고공행진하고 있고 이런 것들도 있어서 굉장히 서민 경제는 좀 팍팍한데 이제 주가 지수가 몇몇 주식들의 주도로 미국과 한국 모두 다 그냥 고공행진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K자형 경제가 완벽하게 이어지고 있어요. 근데 이런 부분이 당연히 STRC 그리고 스트래티지 그리고 비트코인 전반으로도 영향을 당연히 미치는 거죠. 지금 비트코인은 완전히 차별받고 있고 모든 자금이 다 이 AI 관련 주식들과 이제 IPO 내러티브로 가고 있지만 결국 여기에서도 금리 인상 시그널이 켜지면은 그것도 인플레이션 때문에 경기 둔화가 예상되어서, 경기 둔화까지는 아직 아니지만 인플레이션에 대한 어떤 확실한 이 인플레이션 잡아야 된다라는 그 연준의 움직임 때문에 금리 인상을 하게 된다면은 아마 이제 빅테크들이 실적이 아무리 잘 나와도 여기로도 이제 자금이 안 가는, 그래서 뭔가 더 실물 자산으로 자금이 회귀하게 되는 계기가 그게 될 겁니다. 그때는 로테이션이 또 돌 거예요. 근데 비트코인은 이제 아직은 위험 자산 내러티브가 또 크기 때문에 당장 가격이 빠질 거고, 그럴 때 STRC나 MSTR도 마찬가지 오히려 더 격하게 가격이 빠질 수도 있죠. 그러니까 요 구간이 이제 마지막 엔드 게임이 될 거고, 근데 그러면은 비트코인이 이제 내러티브를 다시 바꿔서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은 결국 말씀드린 것처럼 중앙은행이 프린팅할 수 없는 무언가로 자금이 가거든요. 그럴 때 실물 자산으로 가거든요. 중앙은행이 통화정책이나 아니면 정부의 재정정책이나 이런 것들로부터 자유로운 그 자체 순결한 프리스틴 에셋으로 이제 자금이 흘러들어가는 그런 시기가 바로 정확히 1970년대였어요. 그래서 그 금이 가격이 30%씩 연평균으로 올랐고 S&P 500은 4%밖에 못 올랐죠. 그때처럼 또 자본이 회귀한다면 비트코인으로도 저는 반드시 이번에는 같이 자금이 회귀한다고 봅니다. 정부 정책과 무관하고 통화 정책과 무관한 것, 그런 상황이라면 MSTR과 STRC는 상당히 오히려 그때가 되면 큰 반사이익을 얻을 수가 있어가지고, 이거를 뭐 저 같은 이런 스타트업 일개 창업자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사실 자본 스마트머니가 모를까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에 대한 관심은 계속해서 있을 거예요. 아마 결국 다음을 보잖아요, 이들은. AI 자본 회귀가 이제 AI 자본 그 큰 자본 이동이 끝나고 여기에서 다음이 뭘까를 생각하고 다들 있을 텐데, 이게 비트코인이 당연히 저는 물망에 올라있다 생각하고요. 그러면은 MSTR 비트코인을 85만 개 가지고 있는 최대 대여, 이거의 주가가 지금 굉장히 저평가받고 있네. STRC가 게다가 100불 밑으로 깨져 있네. 이런 것들이 다 이들의 물망에 저는 놓였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걱정을 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일단은 단답식으로 좀 여쭤보면, 일단은 지금 이제 금리 인상 기조긴 한데 이게 계속될 것 같지 않다라는 생각을 일단 하고 계신 것 같고, 인플레이션에 확실한 시그널이 있다면은 네. 그럴지 모르겠으나 현재 상황으로는 그러지 않을 것 같다. 네. 근데 다만 뭐 금리 인상 실제로 한다고 하면 AI부터 사실 주식부터 조정을 크게 받을 거고, 물론 위험 자산이니까 비트코인도 같이 조정을 받겠지만 그 뒤에 이제 어떤 이제 뭐 국채를 발행을 추가로 한다든지 미국이 그렇게 됐을 때 뭐 금이 좀 주목을 받는다든지 그런 하드머니라고 하나요? 하드머니들이 좀 주목을 받게 될 가능성에 대해서 이제 저번 방송 출연 때도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랬죠. 네, 그런 느낌으로다가 이제 비트코인이 다시 한번 주목받을 가능성은 여전히 있다라고 생각한다. 맞습니다. 지지난주 방송에서 말씀드린 게 바로 말씀하신 전 3개 대륙의 10년물 국채 금리가 다 같이 올라가고 있는 현상. 네. 이게 결국 이제 경기 둔화를 시장은 어느 정도 국채 시장은 예상을 하고 있다는 거고, 인플레이션이 있든 없든
경기 둔화가 오면은 연준은 돈을 풀어요. 어떻게든 풉니다. 그래서 이게 유동성 홍수가 되어서 비트코인으로 좋은 그 흐름이 될 수 있고요. 그게 아니라 만약에 진짜 AI 내러티브가 맞았어요. AI 내러티브가 맞아서 경기 둔화 이런 거 없어요. 경기 둔화도 없고 인플레이션도 없어. AI 생산성 혁신이잖아요. 디플레이션이 와. AI 빅테크들 앞으로 막 잘 나가고 주가 지수 더 올라가. 이런 상황이 되면은 그러면은 사람들이 노동력을 잃잖아요. 네. 직업을 네. 다 잃어버려요. 그러면 신용이 터집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이제 대출 못 갚아요. 돈 어디서 벌고 대출 갚을 거예요. 그동안 껴있는 신용 부채 리스크가 얼마나 많은데 그렇게 되면 또 돈을 풀어야 돼요. 그러니까 결국 머니 프린팅으로 귀결되는 겁니다. AI가 성공해도 머니 프린팅, AI가 실패해도 그러면 이제 시장이 무너지는 거니까 경기 둔화가 오고 머니 프린팅. 결국 결과는 머니 프린팅. 그래서 우리 김동완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비트코인은 어떤 상황이 와도 프리스틴 에셋으로서 이제 그 유동성을 이제 결국 로테이션이 돌 거 아니에요. 그 돈은 유동성을 받아낼 아주 좋은 그릇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그러면 종합해 보면 뭐 STRC가 상황이 좀 안 좋아졌고 스트래티지도 이제 좀 위험하다 이런 지적들이 많지만 사실 한 중장기적으로 보면 달라진 건 없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네. 그렇게 크게 걱정할 필요 없다. 크게 걱정할 너무 필요 없다. 과도하게 지금은 걱정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저희가 사실 좀 이게 부담스럽기도 해요. 왜냐하면 이제 STRC가 최근 이제 급격히 안 좋아진 건 사실인데 또 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또 이렇게 갑자기 좋아질 수도 있고 저희의 그쵸. 예상과는 달리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도 조금 이제 비트코인에 조금 더 긍정적인 뷰를 좀 이렇게 같이 좀 이렇게 들려드리고자 하는 마음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 역할을 톡톡히 잘 해주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대표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크립토 플러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오전 11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